윤석열 정부 지표로 보면요, 역대 정권 중에 최악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역대 정부 임기 전반 3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입니다. 예, 보시면 김영삼 대통령 때는요 8.6%예요. 굉장한 고성장을 했죠. 김대중 대통령 때도 5.2% 성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4.2%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3.6%, 박근혜 대통령 때는 3.1%, 문재인 대통령 때는 3.0%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요 3년 임기 전반이 2.11%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행정부 2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떨어질 거예요. 내년 성장률 전망이 여러분 알다시피 2.1% 내외입니다. 그런데 투자은행들은요 2.1%가 아닙니다. 더 낮췄습니다. 1.7% 후반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오는 어떤 정황을 보면요 1.1%대 후반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역대 정권 중에 진짜 최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앞서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꽉꽉 얽어매 놓고요.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공영 야당이 되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개성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피지 못한다. 그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눈에 보이게 한 것은요. 탈원전 이거 말입니다. 없앴다는 거. 친원전으로 바꿨다는 거. 이거 외에 뭘 크게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솔직히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경제의 허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킬레스건들.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이거 안 걷어내면 역대 정권 중 최악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최악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김대기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터지면 끝장이라고. IMF 외환위기에 몇십 배 될 거라고.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니까요.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너무 높아요.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중견기업인들도 사람 고용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 고용을 안 한다.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사람을 고용했을 때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가 내 혼자 할 때 생산성을 그만큼 높일 수 있을까요? 못 높입니다.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안 하고 중소기업이 고용을 안 하고 중견기업조차도 고용을 덜 한다는 것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부담이 엄청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죠. 다 고치라고 난리예요. 경제에서는요. 모두가 최저임금 때문에 죽겠다예요. 뭐든지 지표만 나오면 인건비 상승 때문에 못 참아. 이야기가 그냥 입에 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저임금은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개선하자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유수당이라도 없애자. 그래야만 우리가 산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저임금
중위 기준으로 보면요.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최저임금이 높아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단위 금액으로 보면 시간당 10,000원 이러니까 다른 나라 10,000원보다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체 임금을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 중간되는 임금의 최저임금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니까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당장 사람 안 뽑습니다. 중소기업 안 뽑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허들인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 52시간제는요. 주 68시간 일하다가 어느 날 주 52시간 일합니다. 일주에 16시간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요? 신도 아닌데 어떻게 더 성장하겠습니까? 16시간을 일하면 그만큼 생산성은 올라가는 거고 16시간을 덜 일하면 그만큼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가 폭망할 수밖에요. 역대 정권 중에 폭망한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왜 이거 못 깨닫죠? 바보인가요? 멍청한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국민의 지지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 아주 쉽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게 원인이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즘 말입니다. 기업의 사장님들은 사고만 났다 그러면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왜? 벌금도 벌금이겠지만 형벌이 1년 이상 징역이에요. 형벌이 1년 이상 징역. 벌금도 장난 아닙니다. 개인은 10억 원 이하, 법인은 50억 원 이하예요. 한 사람이 안전사고로 만약에 죽는다면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형벌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너무 가혹한 거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런 나라에서 누가 기업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모를까요? 알 겁니다. 그런데도 수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실제 야당이 굴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이라는 가장 큰 여론을 등에 업고 저는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 야당이라고 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여론에서는 못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답답하죠. 게다가 여러분 법인세는 거의 말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인세 24%거든요. 안 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2%, 박근혜 정부 때 22%예요. 김대중 정부 때 28%였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2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4%. 미국은 법인세를 15%로 낮춘다고 합니다. 15%로. 21%의 법인세를 15%로 낮춘대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투자하지 대한민국에 어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절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 저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경제는요. 점점 꼬꾸라지는 거고 지금 이대로라면 역대 정권 중 최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 중 최악이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상태가 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도 해요. 내년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2.1%거든요. 이거 2.1%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 못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회색 코뿔소가 굉장히 크게 날뛸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무역 장벽은 더 높아질 거고요. 보호무역주는 더 강화될 겁니다. 여기에 자국우선주의까지 합치면 우리에게는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에 기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악의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최악이 된다. 오죽했으면 제가 제목을 역대 정권 준 최악,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저도 아는 일이에요. 저는 일개 필부에 불과합니다. 필부도 경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거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머리 좋은 천재들, 권력자들, 국가 지도자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반드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 머릿속 깊이, 뼛속 깊이 새기고 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박살 납니다. 그 개박살이 최악의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라는 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지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최악을 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윤석열 정부 진짜로 최악의 정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